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 5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에 미국 스타트업 기업 인프리아 EUV용 포토레스트 도입 평가, SK하이닉스 미국 인프리아에 12억 달러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삼성전자 5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에 미국 스타트업 기업 인프리아의 EUV용 포토레스트 도입 평가, SK하이닉스 미국 인프리아의 12억 달러 투자입니다. 이 배경으로는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중단이 있겠습니다. 아직도 이 수출 중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일본의 수출 중단은 언제까지나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소재 산업은 더욱더 발전해야 되고 일본을 능가해야만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도체 회로를 만드는 과정을 리소그래피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리소그래피 과정을 통해서 층층이 켜켜이 쌓으면 좋은 회로가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 회로의 공정도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이곳에 포토레스트가 왜 필요한 건지, 어떤 작업을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그리는 과정에 그 반도체 그림을 어떻게 만드냐면 실리콘 웨이퍼라고 있습니다. 이 실리콘 웨이퍼가 첫 번째로 보면 투명 기판 위 단결정 유리 방막이라고 해서 이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는 곳에 웨이퍼가 그려지는 겁니다. 이 웨이퍼 위에 포토레시스트라고 있거든요. 포토레시스트는 그 한자로 보면 감광액이라고 부르는데요. 빛에 감응을 하는 액체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빛에 반응해서 그 빛을 쪼이게 되면 그 부분이 타게 돼요. 그 부분이 타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그 굳은 부분을 가지고 그 회로 기판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PR, 포토레시스트 코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쪼르륵 떨어뜨리고 핑 돌리면 이 실리콘 웨이퍼 위에 얇게 도포가 됩니다. 이 얇게 도포된 곳에 다시 불에 살짝 굽습니다. 굽게 되면 여기 그 도포된 상태로 그대로 굳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 위에 다시 그 EUV 공정에 싹 들어가 보면 노광 공정이라고 하는데, 노광 공정에서 빛을 쪼이게 되면 그 빛에 따라서 이 회로도가 그려지게 되죠. 이 회로도가 그려지고 난 다음에 식각과 에칭 과정을 통해서 여기 회로가 하나가 제대로 생성해 나가고, 이 회로가 얇기 때문에 얇은 판을 여러 개 겹쳐서 만드는 게 반도체 회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설명은 끝났고요.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인프리아의 무기 포토레시스트 평가를 진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인프리아라는 회사를 살짝 알아보면 지금 오레곤주에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무기 PR, 그러니까 무기질로 만든 포토레시스트를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여기에 이 무기질로 만들어 있는 포토레시스트의 평가를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업계에 따르면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차세대 5나노 로직 공정에서 미국 반도체 전자재료 스타트업 기업인 인프리아의 EUV용 무기 포토레시스트를 도입하기 위해서 최근 평가를 진행하였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현재 평가 진척도는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도달을 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평가 결과를 한번 보면, 평가 결과가 되게 중요한데, 관계자에 따르면 노광, 현상이 그 EUV 과정이라고 보시면, 노광 과정이 EUV 과정이라고 보시고, 현상을 하면 현상과 식각 과정을 통해서 결함 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결함 지표가 기존 일본 회사가 만든 6기 올가닉 포토레시스트 제품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지금 전해져 나고 있습니다. 즉, 만족할 만한 성능 지표가 나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삼성전자가 시행하고 있는 인프리아의 포토레시스트 평가의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평가가 순조롭게 통과가 된다면 5나노 파운드리 로직 공정 일부에 인프리아 재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경우 그 다음 세대, 말하자면 지금 7나노까지 개발이 됐잖아요. 5나노, 6나노, 4나노, 3나노, 2나노, 1나노. 말하자면 EUV 공정이 최대한으로 할 때 지금 1나노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1나노 공정까지 사용량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지금 관측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인프리아의 EUV 포토레시스트의 특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주석 기반으로 조성된 무기물입니다. 우리가 유기물, 무기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 일본에서 제조한 포토레시스트와 같은 경우는 유기물입니다. 즉 기존 일본에서 제조한 포토레시스트는 화학 증폭형 레시스트라고 해서 카라고 부르거든요. 이 방식으로 포토레시스트가 생성이 되지만 인프리아와 같은 경우는 금속 산화물, 메탈 옥사이드, 말하자면 메탈에 산소를 투입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방식으로 초미세 입자인 나노파티클의 빛의 화학 반응 효율을 높이는 과정으로 만들어진 무기물입니다. 그래서 인프리아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사 무기 포토레시스트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와 있는 유기 포토레시스트보다 분자 크기가 5분의 1 수준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 흡수율도 자사 제품이 4배에서 5배가 높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자 크기가 5배가 줄어들면 우리가 도포할 때 이것을 더 얇게 도포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 분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더 세밀하게 이렇게 도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두 번째, 광 흡수율이 더 높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빛광자를 쓰잖아요. 빛의 흡수율이 높아지게 되면 더 자세하고 정밀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더 세밀하게 이런 빛에 대해서 감응을 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그리고 세밀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정밀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회로 패턴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게 인프리아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시각 선택비도 10배 이상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기물이 유기물보다 10배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유기물로 우리가 시각을 하고 무기물로 시각을 하고 말하자면 지금 유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메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금속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기물들보다 단단하죠. 금속이 단단한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시각에 말하자면 정확하게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선택비도 10배 이상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주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금속의 성분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각의 선택비가 높다라는 것은 추가 공정이 없이 보다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만을 깎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인프리아 포토레시스트와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타임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포토레시스트 공정을 보면 우리가 EUV가 극자외선이잖아요. 엑스트라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그래서 극자외선인데 이 자외선을 포토 마스크를 통해서 쬐게 되면 이 쬐는 것에 이제 포토레시스트가 빛에 감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 감응을 했을 때 자외선이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으면 포지티브, 그리고 자외선이 노출된 부위가 남아 있으면 네거티브가 되는데요. 이 인프리아 포토레시스트와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타입입니다. 이 네거티브 타입이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포토레시스트와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말하자면 음성보다 포지티브, 양성 포토레시스트를 지금 많이 쓰게 된 거죠. 양성 포토레시스트 같은 경우는 노광 공정 시 빛이 닿지 않는 부분은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음성 포토레시스트 같은 경우는 빛에 닿는 부분이 경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성 포토레시스트를 쓰면 현상 공정에서 빛이 닿지 않는 부분을 제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더 정확하고 세밀한 공정까지 가능한데요. 5나노 이하로 가면 음성 포토레시스트의 사용량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특히 초미세 공정, 특히 구멍을 뚫을 때 양성, 포지티브보다 음성, 네거티브 타입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현재 7나노 EUV 공정에서도 대부분의 포토레지스트가 포지티브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멍을 정확하게 뚫는 것이 어려워서 애를 먹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네거티브 포토레지스트를 써야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인프리아에서 만든 네거티브 포토레지스트가 이게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5나노 등 더 미세한 공정에서는 인프리아 방식이 유리하다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입니다. 자, 지금 삼성은 이렇게 됐고요. SK하이닉스는 미국 인프리아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한창이던 지난 8월 달에 미국의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 기업인 인프리아에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인프리아가 발행한 전환사채 12에 SK하이닉스가 12억 원가량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전환사채에 투자를 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해서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전환사채는 그냥 12일 뿐인데 이게 보통주로 변환이 가능하면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주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번에 투자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통상 반도체 기업들이 공급사들과 지분 투자 관계를 갖는 동시에 사업적으로도 협력하는 관계가 많다는 점에 의미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정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는 조만간 도입을 앞두고 있는 EUV 공정에서 인프리아의 포토레지스트를 공급받아서 생산을 나설 수 있다라는 지금 관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환사채의 투자를 통해서 SK하이닉스가 인프리아의 포토레지스트를 어느 시점에 활용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초미세 공정의 중요도가 갈수록 커진다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 선제적 투자를 한 것이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프리아가 어떤 회사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07년 미국의 오레곤 주립대학 화학연구소에서 분사해서 만들어진 기업인데요. 말하자면 그 오레곤 주립대학에 있는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이 분사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를 걸면서 그 대안처로 알려지긴 됐지만 사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각광받는 기술 기업이었습니다. 자, 현재 이사회로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그리고 인텔, 에어리퀴드, 프랑스의 에어리퀴드, 미국의 인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그리고 삼성, 포토닉스, 밴드갭, JSR, 일본의 JSR, 일본의 TOK 같은 세계적인 회사들이 지금 이사회로 참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이 특히 인프리아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2014년도에 삼성 벤처 투자는 미국 인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함께 인프리아에 투자를 하게 됐고 2017년도는 2차 투자를 하게 됩니다. 추가 투자를 하게 되죠. 현재 일본의 PR 업체인 TOK, JSR도 지금 투자를 단행한 상태이고 SK하이닉스도 이번에 인프리아 12 투자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사업 협력과 지분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그 이유는 EUV 공정을 언젠가는 도입을 해야 되고 이 도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인프리아의 포토레지스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프리아가 지금 제품 생산을 시작을 했는데요. 인프리아는 2017년이라는 그 날짜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삼성이 투자를 했던 그 연도가 추가 투자했던 그 연도가 2017년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조달한 투자금으로 테스트 파일럿 제조 시설을 만들어서 소량이지만 제품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제품을 가지고 지금 EUV 공정을 돌려봐서 5나노에서 지금 잘 되는지 한번 시도를 해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그러면 삼성의 인프리아 투자의 의의를 한번 보면 다른 업계 관계자들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프리아 기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서 투자를 했다. 근래 일어난 일본 EUV PR 수출 규제로 인해서 양산 라인 적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양새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천천히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일본이 수출 규제를 빨리 함으로써 그 적용 시기가 점점 더 빨라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바라보는 삼성, SK의 인프리아 투자를 보면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도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양한 공급처 개발에 뛰어든 결과이다. 일본의 규제가 사그라들었을지도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자국 첨단 소재 산업에서 자충수를 두게 된 꼴이다 라고 지금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프리아가 무기 포토레지스트를 만들면서 새로운 생태계가 열리게 됐거든요. 그걸 보면 인프리아의 무기 PR로 통해서 새로운 생태계가 열리게 되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같은 경우는 무기 포토레지스트를 통해서 웨이퍼 위에 바르는 코터 설비를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TOK와 같은 경우는 무기 PR용 현상액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기 PR을 제조를 하고 있죠. 이 제조를 하고 있는 그 인프리아를 통해서 삼성도 SK하이닉스도 새로운 단계, 그리고 특히 5나노 밑에 단계를 통과를 하려면 이 인프리아의 포토레지스트가 필요한데, 이 인프리아의 포토레지스트를 적용하는 시점이 점점 빨라질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선두적인 역할로 지금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한국이 더욱더 선진화된 제품을 만들어내고 더욱더 그 성능이 높은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국가가 되기를 바라며, 자, 이번 내용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더욱더 좋은 컨텐츠를 보고 정보를 전달하고 노력하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